교사 최상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스러운 자녀의 학교 입학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홍보 영상을 시청하였고요.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학교 현황 및 교육과정, 학교 교육활동, 1학년 재학생 학교생활, 대입 결과 및 대입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탑고등학교 교장 이재현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야탑고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야탑고를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가능하면 다른 학교도 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우리 야탑고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으며 또 구체적이며 근거가 확실한 그러한 내용만을 소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야탑고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학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언덕 정사가 생각보다 조금 심하죠. 그렇다고 눈이 와서 밧줄을 내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만간 언덕에 열선 가는 공사 지금 신청해 놨고요. 또 열선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충분한 제설 작업을 통해서 아무 불편함 없이 등하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언덕이 학생들을 사실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달 됐는데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이제 언덕을 올라오고 내려가는데요. 확실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알림이 다 아시죠? 네.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갖고 학생 체력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팝스지스라고 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현황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요, 우리 야탑고 학생들의 체력 현황과 분당의 타교 평균, 그 다음에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이 이렇게 싹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총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은 압도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5등급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만큼 튼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이 힘든 고3 생활은 체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선점하는 거죠. 시간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헬스장 굳이 안 가고도 이 맑은 공기 속에서 등하교만으로 건강해지는 학교, 바로 저희 야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꿀팁도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가 정 부담스럽다. 언덕을 올라오는 게 7시 이전에는 학부모님 차량 등교를 허용합니다. 7시 이전에는. 이런 시간이라서 지금 웃으시는 거죠? 저희 야자실이 아니죠. 자율학습실 6시에 오픈합니다. 새벽 6시에 오픈합니다. 물론 이제 6시에 오픈한다고 해서 6시에 오는 건 아니지만 오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는 그 시간서부터 미리 난방기 또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꽤 넓어요. 그 넓은 공간에 학년 구분 없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떤 학생의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그냥 와서 공부를 했대요.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공간이 어느덧 꽉 차 있더래요. 본인이 굉장히 가슴 벅차더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습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8시 등교입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사실 이제 좀 바뀌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 8시 등교를 고수해 왔던 드문 학교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수능 시작 시간 알고 계시죠? 몇 시부터 시작인가요? 8시 40분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은 8시 40분이 맞지만 감독교사가 입실해서 주의사항을 주고,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은 바로 8시 10분입니다. 저희 학교 수업 시작 시간과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8시 10분 이후에는 개별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시간,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2시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만큼은 8시 등교가 옳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8시 등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하고 1시간을 더 버는 그러한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때까지만이라도 아침형 인간, 얼리버드가 되어보자고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급식입니다. 요즘 급식 다 좋죠. 다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급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 힘든 고등학교 생활 중에 정말 학생들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이고 희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도, 그리고 영양 선생님들도, 그 종사하시는 그 여사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정말 자식같이 그렇게 급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이벤트도 펼쳐지는 우리 학교의 급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석식입니다. 우리 학교는 몇 안 되는, 분당에서 몇 안 되는 안정적인 석식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뭐 석식을 해야지만이 야자를 할 수 있다? 거꾸로죠. 야자를 해야만이 석식을 먹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석식 먹고 학원 가도 좋습니다. 허용합니다. 대신 밥은 먹고 가라 이거죠. 밥은 먹고 가라. 저녁을 안정적으로 먹고 본인의 학습을 스케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측면이라면은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이 지금 어두운 시간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유해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공기 굉장히 맑습니다. 이 맑은 공기 속에 소음도 없어요. 소음도 없습니다. 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리가 없죠. 뭐 행인의 뭐 인파 뭐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하지?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정말로 애들이 착하고 순합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참 차분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근데 솔직히 좀 외지죠. 외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외지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멋지게 저희가 그 반전을 일으킨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인이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따가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1인 2기는요. 한 학생이 2기, 예체능 하나, 예능 하나, 체육 하나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학기 중에.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일반고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떠한 그 교과들이 있는지, 교과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뭐 여기까지는 뭐 있을만합니다, 그죠? 헬스, 필라테스, 요가, 체형교정 GX,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댄스, 피아노, 전자악기,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화, 합창, 보컬, 바둑, 원래 수영도 있었습니다.
근데 폐강이 되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강좌가 1인 2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그 이원화해서 학교와 인근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을 이렇게 MOU를 맺어서 같이 진행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교내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프로그램 중에서 수영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교내에서도 수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고에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떤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굉장히 우리의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사관들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저희는 생기부에 아주 풍부하게, 그러니까 풍족하게 실을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저는 뭐 생기부, 대입 이것과 연관짓지 않고 정말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복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1인 2기 프로그램을 이제 청소년 수련관으로 갈 때요. 그때는 이제 그 가까운 거리지만 버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기타가 있었거든요. 기타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기타를 메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정말 그 표정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든지 정말 저는 그 순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의미 있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1인 2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은 좀 다릅니다. 이 주변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 시설에 가서 그분들과 친해지고 그러면서 같이 뭐 공연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친해져요. 제일 먼저 산책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쭈뼛쭈뼛 뭐 서로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나중에는 그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굉장히 짠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진정한 어떤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의 봉사활동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인 2기와 봉사활동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가 다소 좀 외진 환경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있는데요. 이 상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학교 1, 2학년, 뭐 3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담임 선생님들의 1년 동안 학급 학생과의 상담 횟수가 평균 4회입니다. 4회. 저도 담임을 해봐서 아는데요. 1년에 4번. 그 1대 다의 상담이 아니라 1대1 상담으로 4번은 정말 대단한 횟수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상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왜 이게 우리 학교는 가능하냐? 바로 학년 중심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년 중심제가 뭐냐면요. 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행정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오롯이 반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담임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굉장히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 오른쪽 사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이 오늘 귀국했나요? 어제 귀국했나요? 샌디에고 파드레스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하성이가 우리 학교 2014년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바로 잔나비의 최종훈이 우리 학교 2011년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정훈이는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2019년에 정훈이가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후배들을 위한 공연을 해줬어요. 그걸 찍어놓은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성이도 그렇고 정훈이도 그렇고 후배들에게 큰 즐거움이고 그리고 학교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유명한 그 선배 가수의 홈커밍 공연과 또 야구하면 또 단체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 직접 운동장에서 한 마음이 돼서 행하는 단체 응원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평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첫째가 끝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학교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진심인 학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 밑에 층에 있는 그 자율학습실의 사진이고요. 그 옆에 세 번째 사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새벽 공부가 있는 그리고 야자 시간에도 활용이 되는 세미나실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옆에 공간은 이제 복도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잠깐이나마 쉬거나 또는 졸릴 때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수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로 했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는 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상의 시간으로 가게 됐을 때는 할 가능성보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부여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참여자 시간 2개를 해서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상품을 줍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독서대를 150개를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생기부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야자를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드밴티지를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야자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는 쾌적한 분위기와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교실 야자 없습니다. 저희는 야자 공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복도 감독 아닙니다. 저희는 실별로 모든 감독자가 야자를 지켜보게 합니다. 고3쯤 되면은 사실 복도 감독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요. 1학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요. 내가 얼마나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를 몰라요,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한 명만 놀자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 있어도 전체 분위기가 흐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별 감독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실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퇴실 문자 나갑니다. 야자를 시작해도 문자가 나가고요. 퇴실할 때도 문자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도 댁에서 자녀분이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구나, 이제 나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정시에 좀 더 대비가 되겠죠. 지금도 요 밑에 3층과 2층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대신 이제 조용히라고 약속만 해주신다면은 보시는 거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살짝 창문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시험이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왔거든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숫자라도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요 지금 밑에 층에 3칸에 걸쳐서 1학년 학생들만입니다. 2, 3학년은 별도 공간이 있고요. 1학년 학생들만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아유, 지금 보니까 너무 제목이 직설적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대학 잘 보내는 학교. 그런데 사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장 핵심은 대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전국 단위를 떠나서 분당이면은 사실 전국 단위보다 훨씬 위니까요. 이 분당권 내에서도 동일 내신으로 가장 대학을 잘 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저희가 제일 잘 보냅니다. 저희가 제일 잘 보냅니다. 뭐 구체적인 그 등급과 대학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뒤에서 말씀해 주실 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있고요. 그럼 저는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높은 진학률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 생기부 관리, 두 번째 그 만족도 높은 컨설팅, 뭐 웬만한 대형 학원의 그 고액의 컨설팅보다 더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지도의 노하우, 그 면접 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자소서 지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뛰어난 진학 역량을 지닌 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수의 고통. 저희 학교 올라오시다 혹시 그 현수막 보셨나요? 맞은편에? 거기 보시면 2021 서울대 7명, 의치 한약수 몇 명, 그 다음에 올해 2월이죠. 서울대 5명, 의치 한약수 15명, 16명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의치 한약수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대만은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5명 전부 다 현역이었습니다.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7명 중에서 2명 제외하고 역시 5명이 현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 학교는 재수생 비율이 아주 낮은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학생의 진학 만족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재수생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적이 조금 낮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저희는 재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를 다 가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수능 끝나고 정시 점수 나오고 재수생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재학생에서 벌써 결과가 다 나와요. 너무 잔인한 얘기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짧게, 재수 비용 아시죠? 제가 이 고통 잘 알거든요. 제가 애가 둘인데요. 둘이 합쳐 5수입니다. 입시를 5번을 치렀는데요. 좋긴 하더라고요. 5번 동안 이제 수능 감독 안 가도 되니까 좋긴 한데요. 아, 그 5년 동안 집안 분위기 정말, 물론 재수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본인이 원하고 의지가 있으면은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재수가 싫으시면 저희 학교 보내주십시오. 안전하게. 재학생의 진학률이 높은 저희 학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몇 마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은 혹시나 우리 학교에 이제 안 오시거나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써놓았습니다. 먼저 변화의 폭이 큰 시기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성적의 변화가 심한 시기, 학교 바뀔 때, 그 다음이 학년 바뀔 때, 그 다음이 학기 바뀔 때, 그만큼 이제 그 변화의 폭이 큰 시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자녀분들이 지금 조금 더 빨리 마음 먹고 뭔가를 이룬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A등급의 역설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저희 애 중에 이제 한 명이 A등급이었어요. 다. 올 A등급.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실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A등급이었는데 등급을 받아보니까 2등급은 그래도 괜찮아요.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등급이라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그냥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워버리죠. 그 A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워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내신 중요도 업.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내신은 갈수록 중요하다. 1학년 때 내신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특히 3학년은 3학년 1학기 내신만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가 더 높다. 특히 그 학종 시기에는 점점 뭐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이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고려해 봐야 할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선택 교과와 진로 선택 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교과가 대부분이라서 1, 2학년 때 일반 선택 교과가 다 몰려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학년 때 진로 선택 교과 학점이 46학점,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른데 46에서 50학점까지, 3학년은 9학점에서 18학점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든지 또는 3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은 내신이 가장 중요한 학년은 1, 2학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9등급이 반영되는 내신이. 그러니까 1학년 뭐 하다 더 놓치고 또 2학년 하면은 나는 정시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시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우리 다른 부장님이 또 아마 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전국연합 실시 이번에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경기도만 주관하는 모의고사였는데요. 작년까지는 못 봤어요. 경기도는 2번밖에 못 봤어요. 1년에. 6월하고 11월. 그런데 이제는 3, 6, 9, 11 이렇게 총 4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2번의 시험이 공교롭게도 다 방학 뒤예요. 방학 뒤. 아주 시기가 좋습니다. 겨울방학 보내고 보고, 여름방학 보내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객관적인 전국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기 아주 용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작년에 3월 23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큰 날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도 보통 또 3월 초에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배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소위 말하는 뭐 A반 들어가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3월 전국연합 다 중요한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초 4월 말에 가면은 바로 드디어 이제 대망의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시작되죠. 내신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다가 조금 쉬게 하다가 이게 딱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떤 그 중간중간에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은 자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불확실성 제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알찬 시간 보내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저희 학교 지금까지는 뭐 2지망에서 3지망에서 뭐 5지망에서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 부분에 어떤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1지망 해놓고 마음 편하게 나는 야탁고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아니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설프게 뭐 3지망이면 되겠지, 2지망이면 되겠지 하다가 미끄러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심적 충격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안정적인 마음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려면 일지망을 쓰시면 일지망도 모르지만 그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마음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간단 요약입니다. 첫째, 저희 학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학교입니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에 진심인 학교입니다. 셋째, 내성비 좋고 내신 대비 결과입니다. 내성비 좋고 재수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친 건 아니시죠? 바로 이어서 이제 학교 현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은 내년 신입생의 경우 10학급 280명 모집이며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 사탐 과목과 가탐 과목의 선택 비율이 4대6 정도인데 사실 3.5 대 6.5 정도로 가탐 선택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루 일과 운영은 수능 시간과 비슷하게 8시까지 등교하여 16시까지 정규 수업을 진행하며 이후 1인 2기, 보충 수업 등의 방과 후 학교와 석식, 야자를 실시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학년은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을 배우는 시기로 학기별로 9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수, 영, 사과, 한국사 과목은 석차 등급 9등급으로 평가하고 과학, 탐구, 실험, 체육, 문학, 미술 과목은 성취도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학년은 수능을 준비하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우는 시기입니다. 지정 과목은 학기별로 3과목씩 배우며 선택 과목으로 기초 체육예술, 탐구, 생활교양 교과 중에서 총 6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학, 독서, 수학 1, 2, 영어 1, 2, 확률과 통계, 사탐, 가탐, 제2 외국어 과목은 9등급 평가를 하고 전문 교과의 현대문학 감상과 진로 선택 과목인 영미문학 읽기, 음악 연주, 미술 감상과 비평, 운동과 건강은 성취도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성남형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근 학교인 영덕여고, 서연고, 임해고, 태원고 등과 연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학년에 생명과학 실험과 고급화학 과목을 개설하여 타교 학생들이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일과 후에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의학 계열의 진학 희망을 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는 성취도 3단계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해주고 있습니다. 3학년은 학생 각자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를 선택하여 심화학습 및 수능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기초, 탐구, 생활교양 교과에서 총 12과목을 선택하여 배우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영어 독해와 작문, 경제,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사는 9등급 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과목은 3단계 성취도 평가를 하며 교양 과목인 보건, 논술, 논리학, 민주시민, 통일시민은
이수, 미이수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본교 교육과정은 수능 대비 과목을 중심으로 수능 준비를 통한 정시 준비는 물론 다양한 진로 전문 교과를 선택하여 수시 지원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학생들 진로 희망이 많은 의약학 계열을 대비하는 바탐2 과목과 생명과학 실험, 고급화학, 보건 과목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수시, 정시 어느 쪽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입 준비를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대입 모집 인원을 봐도 수시와 정시 비율이 7대3이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6대4 정도로 수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정시에서 재수생, N수생이 절대 강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학생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입 전략입니다. 같은 내신으로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와 우리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부 각 항목에 입력이 되는 본교 프로그램들입니다. 자율탐구 활동, 또래 멘토링, 교과 행사 활동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이 되고 창체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입력이 되고 전문가 자담회, 차이나는 클래스, 인문학 자연과학 특강, 직업체험 진로 탐색, 1대1 진로 컨설팅, 주말 아카데미 전공 특강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교과 관련 활동과 심화학습 모둠 활동, 공동교육과정, 1인 2기 등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교육과정은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을 해주고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대학별 추천서처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탐구 활동은 학생 주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참여와 실천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입니다. 학년별로 창체 시간에 3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신청서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 멘토링 활동은 학생들 간 1대1 맞춤형 멘토링 활동으로 실질적인 학습 도움 제공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멘토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멘티 학생에게는 활동 내용을 학생부 자율활동 영역에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교과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찰 능력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2024 학년도부터 대입부터 진학시 수상 경력이 제공되지 않아 대회보다는 행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교과학과 동아리와 통합 예체능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지적 탐구력과 문화적 소양 및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교과학과 동아리는 20개, 통합 예체능 동아리는 현재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으로 전문가 자담회는 이공계 분야의 직업 및 진로 분야를 탐색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해주는 활동이며 차이나는 클래스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로 이해의 시간을 갖는 활동입니다. 1대1 진로 컨설팅은 1대1 맞춤형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직업체험은 전일제로 실시되는 프로젝트형 활동이며 인문학 자연과학 특강은 관련 주제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아카데미 전공 특강은 주말을 이용해 각 전공별 대학생들이 해당 학과의 특성 및 진로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활동입니다. 학기당 1, 2회 정도 시행하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인근 장애인 단체인 사랑의 학교와 예가원과 MOU를 체결하여 2014년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연 4회 총 8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협동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 모둠 활동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일과 중 또는 일과 후에 교과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 및 탐구하는 활동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통해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와 발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1인 2기 활동은 예술 한 종목과 체육 한 종목을 선택하여 일주일에 2번 운영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예체능 활동을 통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 및 감정 순화와 취미 활동 습득, 체력 증진, 협동심과 배려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수업량 유연화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과 융합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학습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활동입니다. 1학기에는 2학년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2학기에는 지난주에 1, 2학년 전교과가 융합형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 예시를 보시면 다양한 융합형 주제 예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별 프로젝트형 또는 실험 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학 1신 프로그램으로 1학 1신 에이스와 1학 1신 베스트가 있습니다. 1학 1신 에이스는 학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성적 관리 및 진로 진학 지도, 면접 대비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선발은 교내 교육 활동 참여도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프로그램은 학년별 연계된 상담, 독서활동, 멘탈 관리 상담, 성적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 1신 베스트는 성적보다는 학생의 열의와 노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다양한 특강 및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 기준은 자기주도 학습 주 2회 참여와 학습 계획서 및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토대로 한 상담 활동, 학습 코칭 특강, 대학생 멘토링 및 여러 전공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식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당에서 석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본교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석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소문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경우 아침, 점심,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자습 환경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시 대비 방안은 교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활동 과정을 관찰 평가하며 그 평가 과정을 기록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능을 포함한 대입 진학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진학 상담 실시로 학습 동기부여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통해 꾸준히 정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부 사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크롬북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으로 학생성장 통합지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상담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줄 예정이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자기주도적 역량, 함양,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착용 규정에서 하복은 교복 외에 생활복 상하의 착용 가능하며, 동복은 교복 착용이 원칙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점퍼 착용을 허용하며 편한 라운드티, 후드 집업 등과 같은 생활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식은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양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은 3개의 코스로 운행되며 장안동과 이마트, 우미파출소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노선은 이용 학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외 지역도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코의 매력을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수시 정시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 남다른 진학지도 능력과 실적, 마지막으로 야구부, 석식, 야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학년 학생의 부회장 유지한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야타코 정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1학년 유지한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 얼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배부받은 그 야타코 팜플렛에 있는 표지의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사실 다 저희 학교 자랑이라 이거 저거 다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부합니다. 이거 다 팩트예요. 본격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학부모님께서 사실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인 언덕과 8시 등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타코를 사실 이지망에 써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OT 날 그 8시 등교랑 이 언덕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요. 다니다 보니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7시 전까지 등교를 하면 부모님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일찍 학교에 와서 아침 자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학기 초까지는 7시 40분쯤 그 셔틀을 타고 학교에 와서 되게 힘들게 하루를 시작을 하곤 했으나 1학기 중반쯤부터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교에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저는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아침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시까지 등교라고 하면 8시 반에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지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잠을 굉장히 많이 자는 편이었는데 저희 학교를 오고 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꼭 7시까지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8시 등교로 인해서 아침 일찍 꾸준히 언덕 올라오다 보면 체력이 늘었다는 주변 친구들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에버랜드 사실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T익스프레스 타겠다고 애들이 막 달리는데 그때 막 다 나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희 학교 애들만 끝까지 나오고 거의 1등으로 타고 오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정도로 체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편이라 사실 공부가 체력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연합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술할 저희 학교 선생님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연합 분위기 많이들 고려하고 계시는 뭐 낙생고라든가 중앙고라든가 이런 탑티어 학교들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1학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집중을 하고요.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생님 말씀에 호응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그 점심 시간에 따로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또한 선생님 및 학부모님께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리형 독서실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학교의 최대 자랑인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에도 약학부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업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더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학생들의 고민 상담이라던가 입시 상담, 성적 상담 이런 거를 다 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전보다도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되는데 한 분 한 분 진짜 정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진심으로 저희를 가르치고 대하는구나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 학교가 사실 어떻게 봤을 땐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야탁고 다니면서 학교가 그래도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공간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뼈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진로도 이제 외교관 쪽이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문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과로 치중되는 편이고 이과 등급이 더 잘 나오니까 제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인생 선생님인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제가 고민을 한 2시간, 3시간 계속 하다 보면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바쁘신 분이라 상담이 될까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인생 선생님은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시지만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정말 인생 선생님이 다 다르다, 가정 체일쌤이 다 다르다라고 하실 정도로 되게 선생님들의 개성이 다양하면서도 한 분 한 분 좋은 분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보다도 저희 생기부나 입시에 더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정도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계신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가 자랑하는 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실시하는 자유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생기부를 채우기도 쉬운 편이고요.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질이 떨어지자 하면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진로는 문과다 보니까 문과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이과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수어과학 이런 쪽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듣는데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램의 그런 구성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수시에 강한 학교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학교라 정시 관리가 소홀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진도를 나갈 때에는 수능이랑 모의고사까지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저희 보충 수업이 있어요. 이건 보충 수업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충 수업을 통해서 수능 대비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 과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만큼 수능형 문제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중간고사 국어 문제가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까지도 챙기기에 충분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교 부회장 유치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입 결과 및 중3 학부모를 위한 대입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결과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대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꾸준히 진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를 살펴보면 서울대 재학생 5명, 의치한 졸업생 포함하여 15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본교가 수시에만 강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 대입에서 정시 118명, 수시 80명, 학종 44명의 결과를 냈습니다. 주요 대학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의예과 서울대 20명, 연고대 17명, 서성한 11명, 중앙대부터 이화여대 35명이 합격하였고 건대에서 인하대 24명, 국민대에서 성신여대 3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3 학부모를 위한 대입 핫 이슈에 대해 대입전략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